이어서 5번째로 월간 사람과 산 편집위원이신 박기성님 나오셔서 과연 전문적인 산악인들은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0년대 그 성삼재 도로가 뜨거운 감자였죠. 그래 20년 만에 다시 지리산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나 산을 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나 그걸 추진하는 세력들은 흔히 선진국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검토 잘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진국, 등산 선진국이고 또 산업 선진국이었던 사람들이 산을 어떻게 다녔고 그리고 그 선진국의 전문 산악인들, 알피니스트들은 산을 훼손하는 것, 케이블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책을 통해서 혹은 해외 활동을 통해서 교류하고 생각을 공유한 한국 산악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 알피니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알프스 오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4,000m, 4,000m대의 산들, 제일 높은 몽블랑이 4,800m죠. 그런 데를 오르면서 등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느 산, 어느 코스를 처음 오르는 것 이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 당연히 경쟁적이 됐죠. 거기다가 유럽인들은 그 한정된 면적의 국가가 많기 때문에 다분히 이 나라 저 나라가 경쟁적이어서 등산이 특히 이 알프스를 끼고 있고 또 유럽의 그 주도적 국가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이 나라들의 등산 붐이 거의 동시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로 자연히 흘러가게 됐어요. 그건 시대 상황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시대와 등산이 부흥하는 시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유럽의 흐름으로 볼 때는 당연한 비결이었죠. 그래서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1936년에 유럽의 알프스의 마지막 과제라고 하는 아이그 북벽을 오른 하일리 하르한테 히틀러가 거액의 포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 건 뒷구멍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증거는 없죠.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 경우는 8,000m 14개 중에 프랑스 원정대가 최초 8,000m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안나푸르나. 그때 대장이었던 모리스 엘조구는 프랑스의 등산 기지인 샤모니에 읍장을 했고 나중에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엘조구라는 사람은 개인의 야망이나 능력이 있었기도 하겠지만은 등산을 대단한 것으로 보도해주는 또 그걸 믿는 사회와 국민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알피니즘을 처음 시작했죠. 영국은 산이 1300m짜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도 잉글랜드는 없고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에 이 영국 귀족들은 알프스 등산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 현대 알피즘의 시초를 에드워드 윈퍼가 마타오른을 오르는 것으로 잡죠. 그렇게 영국인들은 특히 귀족들이 상층부들이 앞장서서 등산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오르기는 알프스 봉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래 히말라야로 진출들을 19세기 말에 하게 됐는데, 이때 영국의 산악인들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히말라야와 8,000m 봉우리가 있는 데는 히말라야 산맥 9개, 카라코람 산맥이 6개 있는데요. 히말라야와 카라코람의 측량을 영국인들이 했습니다.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이 그 영국 측량국장 이름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은 대체로 영국령이었지만은 그나마 중국, 티벳, 신장 이구르 이런 데는 영국령이 아니었고, 거기를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뺏으려고 경쟁이 심했어요. 그걸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들은 부르던데요.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많이 파견했습니다. 히말라야 쪽에서는 영 허스번드 대령, 이 양반은 이제 백두산을 동계 초등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 허스번드 대령을 비롯해서 세실 롤링, 존 노엘 대위 이런 사람들이 혹은 공공연하게 혹은 몰래 들어가서 지리를 탐사하고 지도를 그리고 에베레스트 사진을 찍고 그 옆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카라코람 쪽에서는 롱스테프나 존 버라드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알피니즘 책에는 등산가나 탐험가로 나오지만 사실은 스파이였습니다. 육군 그 첩보대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등산이 국가주의에 이용되고 제국주의에 이용돼서 정말 초기 탐험의 역사는 순수한 등산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 히말라야 탐험이 히말라야 등반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게 1차 대전 전에 시작해갖고 1차 대전 되면서 중단됐다가 그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사이에 또 열심히 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가열이 됐는데, 그게 2차 대전이 그리고 1차 대전이 제국주의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등산 행위도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에서만이 아니고 자국에서도 국민들을 등산이라는 건 모험이고, 그리고 그게 산악부대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영국인들이 아직도 그 네팔에 구르카 병사를 쓰는 이유는 산악인들은 일단 험한 지형에 살고 그 자연, 특히 맹수와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하는 게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전쟁에서 그 포클랜드 전쟁을 끝낸 것은 영국의 항공모함이나 미사일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구르카 병사들이 이 아르헨티나 막사에 잠입해서 칼로 목을 땄기 때문에 공포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등산은 제국주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고, 지금도 인도나 파키스탄은 등산을 아주 장려하죠. 그리고 등산을 장려하는 건 군인들,
군인들이 산에 가는 것을 휴가를 잘 주고 그 다음에 그 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국에서 히말라야 오르면은 한 달, 두 달 휴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 파키스탄과 인도는 지금도 산악부대가 아주 강한 산악부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나 국가주의와 등산이 결부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저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산에를 많이 가서 모험심과 과감함을 길러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놨고 산 중복까지 도로를 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성산제나 케이블카와 일본 그리고 유럽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유명한 산들은 3,000m가 넘고 그것도 남한푸스, 북한푸스, 산맥으로 되어 있고 후지산 3,700이죠.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산들은 다 4,000m가 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정상까지 가려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산악인들은 산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취미고 그리고 오래 걸릴수록 좋아하고 그래서 가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뭐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 해야 등산이지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기술적인 암벽과 빙벽을 해야 되는 경우면 산에를 안 가요. 저는 뭐 알프스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일본은 조카이 산이라는 2600m짜리 산을 처음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삼보까지 한 1300 정도까지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은 일본은 화산이 많기 때문에 한 30도 정도 되는 완만하다면 완만하고 가파르다면 가파른 산들인데 이것을 저 바닥에서부터 온다면은 일반인은 아무도 안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산에 길을 내고 100군데에 계단을 깎고 철줄을 박은 겁니다. 산을 국민들한테 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기르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리산 섬진강이나 인천강에서 주름까지 올라가는데 백무동 말고요. 강가에서 길이 하나도 안 났으면 강가에서부터 가야겠죠. 추성동 이런 데서 내려가고 올라가자면은 6시간, 제일 긴 데는 한 8시간쯤 걸립니다. 설악산은 4, 5시간이면 되고 북한산은 2, 3시간이면 됩니다. 8시간이면은 사람이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8시간 안에 야영지,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이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산악인들은 흔히 자연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평이함보다는 모험을 즐기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대물공포증은 평균보다 낮고 대인공포증은 높다 그래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과정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잘 못해요. 대신 자연 속에서 말 없는 가운데 나무나 바위와 산을 부비고 이러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누굴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산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 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어떤 시설물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하죠. 저는 70년대 후반부터 산을 다녔는데 그때 백두대간을 가면은 30일 동안 한두 사람, 한두 팀밖에 안 만나는 경우가 흔했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길도 고객끼리 포장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30일 동안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그 버스가 넘어가는 게 군뱅이가 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의식이 싹 바뀝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산악인들은 케이블카나 그 산복도로 고개를 넘는 도로는 원치 않으리라고 봅니다.